네, 박정식 대표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오늘은 조금 약간 신기한 게 대부분 다 겹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그냥 사방팔방 예, 여기서 이거 말하고 저기서 이거 말한 그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그래서 보셨어요? 힘들었어요. 제가 예, 이걸 예. 다 보고 와야 되니까. 그렇죠. 오늘은 지금 보는 시간만 한 40분 넘게 걸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준비를 꽤 오랫동안 해오셨네요. 근데 이 종목들이 이렇게 조금 중구난방으로 네. 겹치는 종목 없이 예. 언급이 됐다는 것 자체가 개별주 장세가 아닌가 싶어요. 시장이 강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약간 이제 애매하게 흘러가니까 예. 역시 개별 종목 위주로 우리가 공략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겹치는 종목 없이 다양한 종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네, 말씀 크게 주시죠. 보면은 지금 현재 뭐 태양광, 풍력 관련 주들이 지금 줄줄이 언급이 됐는데요. CS 윈드, DMS, 하나솔루션, 유니테스트, 신성 ENG가 이제 그 관련 주들이 언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통주로서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게 이마트. 역시 유통주에서 가장 좀 공격적으로 최근에 좀 투자 행보를 보이고 있고, 거기에 이제 스타권 매출 성장으로 인해서 긍정적인 수급도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아직까지 뭐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건들 수 있는 주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이제 뭐 제약회사들이 또 줄줄이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게 보면 이연제약, 그 다음에 신풍제약, 강스템 바이오, 그 다음에 강스템 바이오는 아니네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또 뭐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네. 그다음에 콜마 B&H, 예. 네. 그다음에 이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이 코로나19로 위생장갑 수요가 좀 증가하면서 실적이 MB 라텍스 쪽에서 좀 크게 성장이 나오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 고부가 합성 수지 ABS 역시까지 이 태풍과 그다음에 홍수의 영향으로 또 실적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관련돼서 이렇게 상승력이 쭈르륵 나왔다. 그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해서는 뭐 캠트로닉스가 조금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국은행에서 디지털 화폐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이 또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또 상승력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네트는 제가 또 급등하기 전에 또 한번 언급을 드렸기 때문에 네. 한네트가 또 상승력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최근 택배 물량 증가로 인해서 물류 증가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 실적 호조와 이런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변동성 있는 장세에서 이렇게 각 채널이 특징을 어떻게 골랐는지 이 설명만 들어도 이게 개별 종목의 장세가 진행되는지 그걸 또 파악할 수가 있었네요. 네,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눈에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 중에서 세 종목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가볼까요? 일단은 좀 저평가 종목 하나, 네. 두산바켓. 두산마켓 이 저평가 종목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예. 네,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일단 2020년 3월 20일 저점을 터치한 이후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13,000원 저점을 찍고 지금 거의 3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또 실적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미국에서 북미에서 소형 중장비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근데 최근에 미국 그 노스 다코타에 있는 그 비스마크 공장에서 150명 이상 인력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공장이 가동되고 실적 호조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이제 이 주택 시장 호황까지도 같이 또 겹치고, 그래서 3분기부터 북미에서 이제 매출 반등이 아주 높게 나올 것 같다라는 지금 증권사의 보고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지금 판매 기록도 지난해 6,600만 달러보다 대략 111%가량 지금 증가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수급도 지금 살짝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종목별 투자처 수급을 보면 기관의 매수 물량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 9월 17일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붙고 있거든요. 네. 근데 주가는 크게 못 나아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건드려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뭐 29,500원 이하로 분할로 뭐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분할로 쭉 해서 평단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급등이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끊어서 수익 내실 분들은
31,8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31,800원짜리가 돌파하면 이 31,800원짜리도 돌파가 되면서 35,000원까지 뚫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느긋하게 평단 분할 매수 하시는 분들은 35,000원대까지 그냥 목표 잡고 느긋하게 끌고 가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정말 궁금한 부분이 하나가 있었는데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 네. 미주 시장에 회복할수록 더 수혜를 받는 관련주잖아요. 네. 근데 최근 이제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네. 뭐 격차 나면 10%포인트 난다고 하지만 그건 가봐야 아는 거겠죠. 네네. 누가 이기든 상관없을까요?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다고 해도 네. 여러 가지 세금 문제부터 경기 부양에 또 증시에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조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조금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시장도 우호적으로 갈 것이라고 네. 생각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민주당과 협력해서 엄청난, 그러니까 지금 2조 4천억 언급이 나오고 있지만 그거 이상 부양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다. 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또 긍정적으로 반응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됐든 간에 상관없다. 시장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로 두산마켓도 인프라 투자 긍정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수혜만 받을 네. 수 있을 정도로 그게 좀 궁금했는데 또 말씀드렸고. 상당히 또 저평가예요. 자산 가치 대비 거의 저평가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네. 실적이 이렇게 따라와 주면은 자기 자산 가치 찾아가죠. 그럼 최소한 한 5만 원 이상까지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장기적 잘 올라갈 수 관점에서. 있을지 네. 또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 좀 가볼게요, 대표님. 네. 자, 두 번째는 한네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네트, 한국경제TV에.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았던 주식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이 종목을 눈여겨봤어요. 그래요? 왜 언제부터 그러냐면 보신 거예요? 저는 항시 좀 수급을 좀 보는 편인데 네. 외국인이 이 종목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계속 연일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주가가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고 바닥으로 횡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부터 급등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종목을 눈여겨보았는데 결과적으로 이 현금 자동 지급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편의점에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이 내년부터 디지털 화폐 유통을 시험 가동할 것으로 알려졌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네. 이 키오스크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력이 나왔는데 저는 그중에 한네트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한네트가 자기 자산 가치 대비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은 종목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면은 흑자 내고 있죠. 흑자 내는 기업의 345억짜리 회사가 지금 급등력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548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급이 붙고 이슈가 붙으면 당연히 급등력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네트가 조금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혹여라도 눌리게 된다면 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일정 부분 눌리면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눌리면 4,300원 이하로 3,900원대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관점 괜찮다 생각을 하고요. 자, 이 상태로 만약에 상승력이 이어져서 잘 나온다면 최소 5,800원 정도까지는 상승력이 더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한번 잘 공략하는 방안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육거래일 상승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에 대한 당위성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제 금융사업권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현금 자동 지급기 CD를 대부분 이제 설치하는데 그와 좀 별개로 진출하지 않은 부분, 말씀해 주셨듯이 지하철역, 뭐 휴게소, 편의점, 대형 유통점 이런 부분에 CD를 설치해서 사업을 꾸준히 또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적인 성격이 있으니까 잠시 좀 초반에 언급해 주셨듯이 그런 부분 다시 한번 여러분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특징 좀 가볼게요, 대표님. 한창산업입니다. 네. 뭐 이것도 급등력이 나오고 있는데 더 갈 것 같아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네, MTN의 특징주였네요. 예. 그리고 이 한창산업 같은 경우도 시장에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은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많이 갈 수 있다. 지금도 한 20% 급등이 나오고 있고 어제도 급등 나오고 오늘도 급등 나왔잖아요. 어제는 상한가. 그렇죠.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가총액이 490억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이 회사는 흑자를 내는 기업이고 순자산 가치가 530억인 기업입니다. 근데 배터리 이슈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갈 수가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죠. 일단 한창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연말 그리고 인산아연, 리튬, 브로마이드, 제올라이트 등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인데 이 회사가 지금 부각을 받는 이유가 이 카이스트가 세계 최고 수명 그 레독스 흐름전지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전액을 생산 중인 한창 산업이 현재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이 차세대 ESS 핵심 소재, 이 레독스 흐름전지 전액 생산을 지금 유일하게 이 한창 산업에서 개발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 배터리 과열 현상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지라고 합니다. 이 전해질이. 그래서 지금 부각을 받고 있고 특히 이 초저가 브로마 아연을 이 활물질로 이용하는 아연 브롬 레독스 흐름 전지는 다른 수의 레독스 흐름 전지와 비교할 때 높은 구동 전압과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고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어서 70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개발을 진행 중인데 이번에 좀 성과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한창 산업은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면요. 일단은 요 흐름은 좀 따라잡아도 될 것 같아요. 원래 좀 급등 따라잡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상태, 이 상황에서 그대로 그냥 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상승력이 나타날 것 같고 최소한 우리가 지금 요 9,500원, 400원대 잡더라도 1,400원 정도에서는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1,400원을 생각보다 좀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면 11,400원 정도까지 조금 더 상승력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1,400원짜리까지 재수 좋게 만약에 뚫리게 된다면 그거는 이제 슈팅 흐름으로 상당히 많이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맞추셨네요. 사실 이 산업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에는 가격 경쟁이 되게 심해서 네. 치열하다고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쭉 갈 수 있는 첫 요인이 이슈잖아요. 요 관련 섹터에서. 예, 이건 이제 터진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일단 예. 기술적으로 철저하게 일단은 짧게 1,400원 네. 돌파되면 11,400원, 11,400원까지 뚫리면 오버슈팅 나온다.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네요. 한창 산업 지금 시총이 한 489억 원 정도 예, 되고 예. 있는데 이런 흐름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키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분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한네트와 그리고 말씀해 주신 한창 산업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특징주 이렇게 특징주 공장에서 세 종목 만나봤습니다. 주식디자인연구소 박정식 대표의 분석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